최근에 이런 메일 받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쿠팡에서 브랜드 유통은 끝난 걸까요? 제가 오늘 사실에 대해서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간 10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브랜드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벼락슈터입니다. 최근에 소명 관련해서 말이 많고 막 단톡방에서도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쿠팡에서 이제 브랜드 유통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스러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다. 지금 소명 오는 것들이 뭐 본사랑 계약을 한 게 아니면은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하다. 일부 브랜드들이 이렇게 지금 메일이 날라온 상태인데 이거 전에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소명 관련된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다. 브랜드 제품 말고 노브랜드 제품,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제품들 중에 이런 일들로 많은 셀러들이 망했어요.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쿠팡이란 플랫폼이 일단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너도 나도 막 들어와서 팔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환영을 받았죠. 왜냐면 쿠팡 자체 상품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팔아주고 이것저것 올려주는 게 그냥 쿠팡 입장에서는 반가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수많은 상품이 깔려있고 수많은 상품들이 팔리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쿠팡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판매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쿠팡 입장에서는 어때요? 잘 안 팔리는 막 쓰레기 상품, 막 그냥 프로그램으로 마구잡이로 상품 끌고 오는 그런 셀러들? 이런 셀러들보다는 자기들이 팔 수 있는 아이템들을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직접 팔고 싶다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야. 쿠팡이 왜 저럴까? 갑자기 저러는 게 아니라 쿠팡은 예전부터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제품들 같은 경우도 수입해와서 막 팔고 있으니까 잘 팔니까 자기들이 PB 상품으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막 중국에서 몇 억씩 수입해와서 팔다가 하루아침에 쿠팡이 찍어내는 거야. PB 상품으로. 이건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예전에 대형 마트에도 있던 일들이에요. 뭐 홈플러스 이마트에서도 PB 상품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 많고 쿠팡 역시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소규모 셀러들을 먹기 시작한 거다. 쿠팡이 판매하는 데이터는 있지만 실제 어디서 소싱해오고 어디서 이걸 물건을 갖고 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명 요청을 하는 거예요. 셀러들한테.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중국에서 갖고 왔어요. 여기 수입 면장, 수입 신고 필증이 있어요. 했더니 오케이. 근데 이거 어디서 제조한 거야? 어디서 생산한 거야? 여기 중국의 어떤 공장에서 했어요. 자꾸 소명 요청을 하는 거. 이 뭐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쿠팡에서 그래, 야, 얘네 여기서 생산하는데 여기서 제조한대. 우리가 그럼 저기서 컨택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생산하자. 그렇게 되니까 PB 상품이 나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사실 최근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벌어진 일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브랜드 유통 시장에도 들어온 거예요. 야, 너네들 나이키 팔어? 아디다스 팔어? 뉴발란스 팔어? 뭐 왜 이렇게 잘 팔려? 그럼 너네 어디서 갖고 오는데? 뭐 저희 아울렛에서 갖고 와요. 저기 뭐 공홈에서 갖고 와요. 저기 뭐 SSG닷컴에서 갖고 와요.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컨택해 볼까? 너희들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계약해가지고 팔면 되는데. 이게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브랜드를 못 파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전에 CJ랑 쿠팡이랑 한번 싸운 적 있어요. 햇반 때문에. 처음에는 CJ가 자꾸 납품 요구하고 단가 낮추라고 하니까 됐어. 우리가 직접 할 거야. CJ가 나가서 막상 자사몰에서 팔아보고 자체 배송을 해봤는데 생각만큼 안 팔리는 거야. 팔리긴 팔리지만 쿠팡에서 팔던 때 로켓 배송에 비해서는 확실히 매출이 저조해진 거야. 그래서 백기 들고 우리 그냥 다시 들어가서 팔게. 이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 브랜드 유통, 뭐 패션, 잡화, 의류 여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나이키가 그렇게 될 거냐?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브랜드들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야. 그냥 우리랑 계약해서 쿠팡에서 직접 팔지 않을래? 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브랜드들이 메일이 날라오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구매 내역, 영수증 이런 걸로는 소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을 하루아침에 내쫓을 수 없어요. 잘 팔고 있었는데 그 본사들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상품들을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다 판매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 이미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둘 거예요. 그러나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일단 막을 거예요. 더 이상 이 브랜드 신규 판매자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상 지금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 말고는 더 이상 진입하기는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잘 팔고 있던 판매자들도 언제일진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쿠팡에서 너희들 이제 나가세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브랜드가 쿠팡이랑 계약을 맺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쿠팡 하나에다가 올인을 하게 되면은 쿠팡 말고도 뭐 네이버도 있고 자사몰도 있고 뭐 무신사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쿠팡에다 몰빵을 하게 됐을 때 브랜드사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쿠팡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도 팔 수 있고 다른 판매자도 여전히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남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모든 브랜드가 쿠팡이랑 계약을 맺지는 않을 거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뭘 해야 되냐? 쿠팡 망했으니까 이제 탈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 가는 게 맞나요? 스마트 스토어 배워야 되나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쿠팡 판매자라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브랜드, 할 수 없는 브랜드 구분해 가면서 비중을 서서히 낮추는 게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쿠팡에서 팔던 거 스마트 스토어 가봐요. 안 팔려요. 쿠팡은 롤링 시스템 때문에 초기 진입자들, 초보자들도 잘 팔리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너 새로 왔어? 우리가 팔게 해줄게. 이런 거 절대 없어요. SEO 맞춰서 상위 노출하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꾸미고 리뷰 전환하고 어마어마한 작업들이란 말. 여기 안 된대, 문 닫았대, 일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쿠팡의 비중을 낮춰가면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구나. 하루아침에 내가 쿠팡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다.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즘에 뜨고 있는 뭐 토스 쇼핑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나랑 결이 맞는 플랫폼을 적어도 서브 플랫폼을 하나씩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 되니까 여기. 이게 아니라 현재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중국 상품들이 그랬던 것처럼 브랜드 상품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걸 인지하시고 비중을 낮춰 가시면서 다른 서브 플랫폼을 하나 정도는 좀 키우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마구잡이로 프로그램 써가지고 뭐 G마켓도 입점하고 11번가 옥션 다 입점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혹은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토스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입점을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5년 동안 이런 일들 진짜 많이 겪었어요.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진짜 겁나고 두려울 거예요. 나 이제 겨우 하나 팔리고 이제 좀 매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나오고 있는데 쿠팡에서 뭘 하는 거야 지금 왜 못 팔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판매자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은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것처럼 쿠팡에 입점했으면 쿠팡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네이버 플랫폼이면 네이버 플랫폼을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이라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거든요. 뭐 입법도 하고 국회 통과하고 뭐 시행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온라인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발표하고 내일 당장 시행. 이게 무수히 많아요. 진짜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매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가 귀 기울이시고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결국엔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더 심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쿠팡에서 내가 잘 팔고 있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댈 수도 있거든요. 플랫폼에서는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파시면은 저처럼 5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두 달 혹은 뭐 1년, 2년 매출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매출이 올라가다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브랜드 유통 잘 되고는 있지만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진짜 크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지점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아마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일이 되게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생각하시고 온라인 시장은 이런 거니까 적응해 나가자. 비가 많이 오면 조금 피하고 다른 데 가서 해가 나는 데 가서 좀 팔고 이런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그냥 단순히 도망가고 또 다른 데 뭘 찾아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롱런하면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걱정 많으실 거예요. 쿠팡이 그나마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켓에 들어간 재고도 많고 이 재고들 떠나야 되나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도 브랜드 유통에서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